미국의 글로벌 데이팅 앱 러브브릿지가 최근 아시아 지역 20만 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여성 응답자의 35%가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2년 전 조사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와 크리에이티브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내 한국 결혼 정보 회사의 여성 회원이 15만 명을 넘어섰고 매월 1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 너머에는 실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사카의 한 게임 회사에서 시니어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나카무라 사쿠라 씨의 이야기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의 대형 게임 회사 드림라이프 엔터테인먼트에서 시니어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나카무라 사쿠라입니다. 31살, 업계에서는 꽤 인정받는 디자이너죠. 제가 디자인한 달빛전사 아야메 시리즈의 캐릭터들은 일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코스프레 대회의 단골 소재가 되었답니다. 특히 여성 캐릭터들의 자연스러운 동작과 현실적인 비율, 다양한 개성 표현으로 호평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제 나이의 미혼 여성을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히려 제 커리어가 지금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제가 리드한 캐릭터 디자인이 도쿄 게임쇼 베스트 디자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SNS에서는 제 캐릭터들의 팬아트가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오고 전문 코스프레이어들이 제 디자인을 재현하기 위해 연락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어느 날 신작 게임 기획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인 야마모토가 저를 따로 불렀죠. 사쿠라 씨, 잠깐 시간 있나요? 회의실 한켠에서 야마모토는 왠지 모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쿠라 씨, 이번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줬으면 하는데 솔직히 고민이에요. 곧 결혼정년기도 지날 텐데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요? 프로젝트는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실력을 인정받아 맡게 될 줄 알았던 프로젝트.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여직원이 결혼하면 대부분 그만두더라고요. 특히 게임 업계는 야근이 많아서 육아와 병행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중간에 리더가 바뀌는 건 부담스러워서요. 말꼬리를 흐리는 야마모토의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10년 가까이 모든 열정을 바쳐온 이 회사에서 결국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였죠.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SNS를 뒤적이다 우연히 대학 친구 케이코의 근황을 보게 됐어요. 서울 강남의 한 게임 회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는 한국인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죠. 오늘도 야근했다고 직접 요리해준 우리 여보, 내일은 내가 해줄게. 이번 프로젝트 마감까지 파이팅. 우리 팀 신작 티저 영상 100만 뷰 돌파. 축하해 자기야. 댓글에는 남편의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 프로듀서님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에는 제가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다음 주 임원 회의도 화이팅입니다. 일본의 게임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보통 야근이 잦은 게임 업계에서는 여성들이 결혼 후 경력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커리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더더욱 보기 힘들죠. 호기심에 케이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케이코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사쿠라, 오랜만이야. 우리 회사 신작 티저 영상 봤어? 내가 총괄 프로듀싱 했다니까. 케이코는 3년 전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게임쇼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업계 동료로 시작했는데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발표한 게임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해준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빴지만 알고 보니 정말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 그 후로 서로의 게임을 테스트해주고 피드백도 주다가 케이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게임 업계 문화가 일본과 이렇게나 다르다니. 사쿠라, 너도 알잖아. 일본 게임 회사들은 여자가 임신하면 당연히 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달라. 육아휴직도 남녀 모두 쓸 수 있고 복직도 자연스러워. 우리 회사는 여성 개발자가 40%가 넘어. 내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리드 프로그래머도 육아휴직 복귀한 엄마야. 애기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서 유연근무제로 일하고 있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과 삶의 균형이었어요. 화면 속 케이코의 재택근무 공간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뒤로는 남편이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어.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일 줄은 몰랐거든. 하지만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더라고. 지난주에는 내가 중요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하니까 남편이 재택근무하면서 육아를 전담했어. 덕분에 완벽하게 발표를 마칠 수 있었지.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회사 동료 미유키가 결혼 후 눈물을 머금고 퇴사하던 날이 떠올랐죠. 게임 업계에서 엄마로 살아남기는 불가능해. 라고 했던 그녀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디자인한 달빛전사 아야메 시리즈의 캐릭터 디자인 철학과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된 거죠. 발표 전날 긴장을 풀기 위해 컨퍼런스장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죠. 실례합니다만 혹시 달빛전사 아야메의 나카무라 사쿠라 님이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노트북에 제 캐릭터들의 일러스트가 가득한 화면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박민준 프로듀서와의 첫 만남이었죠.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나요? 저는 스타라이트 게임즈의 프로듀서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일 나카무라 님의 발표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웠던 건 제가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캐릭터 디자인의 섬세한 부분들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야메 시리즈의 여성 캐릭터들이 전투 중에도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게임들의 클리셰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였죠. 동양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조화시키신 것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게임 산업의 미래, 캐릭터 디자인의 철학,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게임 문화 차이까지. 민준 씨의 게임을 보는 시각은 참신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죠. 다음 날 발표는 예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민준 씨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제 디자인 철학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민준 씨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동양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MMORPG인데 나카무라 님의 감각이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아트 디렉터 포지션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자리를 옮겨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로젝트 니스틱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한국과 일본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야심찬 기획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개발팀 구성이었어요. 저희 팀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재 개발팀의 절반이 여성 개발자들이고 리드 기획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죠. 실력이 있다면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기회를 드립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개발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개발자를 다른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배웅하는 모습. 외국인 개발자들과 한국 개발자들이 편하게 어울리는 모습.
오사카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야마모토 팀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프로젝트 리더는 역시 남자가 맡아야.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 매일 밤 노트북을 펼쳐놓고 프로젝트 미스틱의 기획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민준 씨가 보내준 컨셉 아트들은 제 상상력을 자극했죠. 한국의 도시적인 감성과 일본의 전통적 미학을 결합한 세계관은 분명 새로운 시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도 컸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 부모님의 반응이 걱정됐죠. 결국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서울로 간다고. 혼자서.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예상대로 크게 반대하셨어요. 엄마,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제가 꿈꾸던 프로젝트고 회사도 세계적인 규모라고요. 여기선 결혼하면 경력을 포기해야 하지만 거긴 달라요. 케이코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설명드렸어요. 워킹맘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성평등한 직장 문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까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사쿠라, 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지. 내 꿈을 위해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때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오셨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사실 엄마도 젊었을 때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지. 사쿠라, 넌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줘.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용기가 생겼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여성 동료들은 대부분 응원해줬지만 남성 관리직들의 반응은 달랐죠. 한국계 회사로 간다고. 거기서 일하면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외국인이 고위직까지 올라가기는 글쎄. 여자 혼자 외국 가서 산다는 게 위험하지 않나?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제 자리를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속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신입사원 시절 그렸던 캐릭터 드로잉들. 그때의 저는 얼마나 큰 꿈을 갖고 있었을까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스타라이트 게임즈는 외국인 직원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회사 근처 원룸을 구해주었고 한국어 교육도 지원해줬죠. 특히 팀원들의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회의할 때는 모두가 영어를 섞어가며 소통하려 노력했고 제가 한국어로 실수해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죠.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추천해주고 주말에는 서울 구경도 시켜주었어요. 나카무라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언니, 이번 주말에 홍대 구경 가실래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민준 씨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며 매주 런치 미팅을 제안했죠. 프로젝트 미스틱의 개발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도 있었죠. 나카무라님, 요괴 디자인이 너무 일본스러운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좀 더 한국적인 감성을 넣었으면. 초반에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좌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항상 제 편이었죠. 여러분, 나카무라님의 일본적 감성이 우리 게임의 차별점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한국적 요소와 조화롭게 섞을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점차 팀원들과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시적인 감성과 일본의 전통미를 결합한 캐릭터들이 하나둘 탄생했죠. 특히 메인 캐릭터, 달빈 무사하루나는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진 작품이에요. 와,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한복의 우아함과 사무라이의 강인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네요. 팀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업무 외적으로도 민준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다는 명목이었죠. 나카무라 씨,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인사동에 전통 찻집이 있는데 거기 분위기가 아마 게임 컨셉에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눈 대화는 어느새 게임을 넘어 서로의 꿈과 가치관으로 이어졌어요. 사실 전 항상 한일 양국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카무라 씨를 처음 봤을 때 이분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은 야근하다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일본식 계란말이를 넣어봤어요. 어떠세요? 서툴게 만든 김밥이었지만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과 일본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김밥처럼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죠. 프로젝트가 중간 단계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야근이 있는 날에는 서로를 챙겨주고 주말에는 함께 다음 업데이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민준 씨는 제 커리어를 진심으로 존중해줬어요. 당신이 만드는 캐릭터들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한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같아요. 이런 재능을 계속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알파 테스트 버전이 공개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한국과 일본 문화의 절묘한 조화. 이런 캐릭터 디자인은 처음이야.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게임 전문 매체들의 극찬이 이어졌고 베타 테스트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회사의 주가도 크게 올랐죠. 성공의 기쁨을 나누던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회사 옥상 정원을 둘러보자고 하더니 저기 봐요. 우리가 만든 캐릭터들이 서울의 밤하늘과 어우러져 있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프로젝터로 빌딩 외벽에 우리 게임의 캐릭터들이 투사되고 있었어요. 사쿠라 씨. 아니, 사쿠라야.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성공이 시작이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래. 나와 결혼해 줄래?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닌 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어제는 오사카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게임 출시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의 약혼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뵈자마자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너무 달라졌네.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야. 회사로 모시고 와서 제가 만든 캐릭터들과 게임을 보여드렸어요. 제 이름이 아트 디렉터로 올라간 크레딧을 보시더니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사쿠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구나. 저녁에는 민준 씨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을 때 민준 씨의 어머님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죠. 우리 아들이 사쿠라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민준 씨의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게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사쿠라가 일을 계속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도 육아휴직 쓸 생각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는데 시대가 안 좋아서 포기했었지. 이제 내가 엄마의 꿈까지 이뤄줬네. 다음 달이면 프로젝트 미스틱이 정식 출시됩니다. 사전 예약자가 이미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일본 게임 전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는데 특히 여성 개발자로서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결혼식은 게임 출시 한 달 후로 정했어요. 신혼여행은 일본과 한국의 신사와 저를 돌아보기로 했죠. 다음 게임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일본의 후배 디자이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게임 회사 취업을 고민한다고요. 선배님처럼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저는 자신있게 조언해줬어요.
두려워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내 선택이 최고였다고 자신해. 용기를 내서 도전해봐. 오늘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서면서 벽에 걸린 포스터를 바라봤어요.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들이 당당하게 걸려있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인연,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이곳에서 찾은 사랑, 꿈,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까지. 민준 씨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임처럼 우리의 미래도 멋진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말이 두렵지 않아요. 제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들의 용기 있는 첫걸음에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게임 속 우리의 캐릭터들처럼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항상 민준 씨가 함께 있을 거예요.